연설 도중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2020년 열병식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단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던 김여정 노동당 부장. 김 위원장 집권 후 줄곧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2인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 전후 상황은 사뭇 달랐습니다. 열병식 전날 열린 연회에서 이목이 쏠린 김주애에 비해 김여정은 참석자들 사이에 어렴풋이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이어진 열병식에서도 당당히 주석단에 오른 김주애와 달리 김여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에 변화가 오지 않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지나친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오히려 김주애를 띄워주기 위해 가지고 좀 김여정은 좀 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 대남 대미 관련 담화를 내는 것을 볼 때 아마 당직에 대한 건재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세요. 특히 김주애가 4차례의 군 관련 행사에만 등장한 정도 밀어 국방력 강화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를 위해 백두 혈통의 세습이 당연하다는 점을 상징화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김주애 띄우기에 나서면서 베일에 가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주애 오빠에 대한 관심으로도 옮겨붙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3대째 세습을 이어가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이를 둘러싼 특이한 권력구조가 낳은 현상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인양돼 목포 부대에 입항했습니다. 선장을 포함해 4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가운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나현호 기자. 검은색 다리바로 선체를 가린 어선이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합니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가 난 청보호입니다. 가림막 사이로 드러난 선체는 구조물이 다소 찌그러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온전한 모습입니다. 바닷길 60km 거리를 10시간에 걸쳐 예인된 청보호는 목포 해경부두에 임시로 정박했다가 인근 조선소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본격적인 사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16명이 합동 감식을 벌여 배가 갑자기 침수돼 뒤집혀버린 이유를 밝힐 계획입니다. 일단 기관실 부분에서 사고 원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돼가지고요. 일단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박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이용 과정에 바로 세워진 청보호는 해경이 구조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 외에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보다는 선체 내부 문제로 침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규명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기관실 쪽에 가보면 수많은 물류가 있습니다. 오작동이나 이런 게 오픈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게 열려 있거나 이 부분은 이제 조선소에 올려서 정밀히 검식을 해봐야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양 이후 청보호 내부를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선장을 비롯한 실종자 4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해역 기상도 나빠지면서 항공기 수색이 취소되고 선박도 16척으로 줄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2살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가 아들을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친부 B씨는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숨진 아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A씨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뿐 본인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모 A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들 부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예정입니다.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신생아부터 멍투성이 초등생을 포함해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이 위기가정 지표 등을 통해서 집중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대응하고 있지만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12살 A.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무단 결석해 교육당국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모와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부모는 당시 학교 측에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후 2번 정도 A군과의 전화통화를 한 것 말고는 가정 방문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천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흘간 혼자 방치됐다 숨진 2살 배기 B군.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도 없지만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3세 어린이는 행정당국의 전수조사 대상이지만 만 3세가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참고는 이처럼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최근 4년간 매년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관계기관에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단되는 것도 연간 2,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문제는 시와 교육청과 경찰청이 다 공조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인천시는 앞으로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의 만 3세에서 0세에서 만 3세로 확대하기로 또 위기아동 방문 조사 대상에 교육당국의 집중관리 대상자 등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참혹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관계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이제는 정말 마지막 대책이길 바랍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공연 예매처인 인터파크에서 지난해 팔린 티켓 판매액이 역대 최대인 6,6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파크의 지난해 판매액은 1년 전인 2021년보다 134.4%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26.1%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존의 역대 최대 공연 티켓 판매액은 2018년에 5,042억 원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일본이 방류 전 측정할 방사성 물질을 64종에서 31종으로 줄이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이런 내용을 지난해 12월 열린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에서 우리 측에 설명을 하고 우리 전문가와 기술적인 사안을 상세하게 토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출전할 20개 나라 600명 선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체 선수 절반 이상이 메이저리그 소속이고 빅리그 MVP 출신도 8명이나 포함됐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우리의 1라운드 첫 상대 호주 대표팀의 최종 30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디트로이트와 하나를 거쳐 호주 리그로 옮긴 투수 워윅 서펄드, 호주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LA 에인절스 소속의 준족 에런 화이트필드가 포함됐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 마이너리그 출신이나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선수를 호주에 주목할 만한 선수로 꼽으면서 한국팀 선수로는 에드먼과 박병호, 김광현, 김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우를 한국이 최근 2차례의 예선 탈락 부진을 만회한 키플레이어라고 설명했습니다. He is here. Actually, we expect Lee to be posted after this season is over. So this is, by definition, his breakthrough moment. I love the way he plays. His favorite player growing up.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에 이어 우승 후보 3순위로 꼽히는 일본 팀에서는 5년간 1,137억 원을 받고 지난해 말 보스턴에 입단한 요시다 마사타카를 공격의 핵으로 예측했습니다.
He can drive the ball out of the yard at will. He has big time power. He's a guy who can put the bat on the ball, has great strike zone discipline. 유력한 한국전 선발 후보 중 한 명인 다르비시요는 명단이 공식 발표되는 날 소속팀 샌디에이고와 1억 800만 달러, 약 1,365억 원에 계약을 6년간 연장하는 잭팟 소식을 전했습니다. 20개국이 참가하는 WBC는 600명의 선수 가운데 절반 넘는 수가 빅리그 소속이고 마이크 트라우트와 오타니 쇼헤이는 MVP 수상 경력에 별 중에 별도 8명이 포함됐습니다. YTN 김사영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한 호날두가 4골을 터뜨리며 프로리그 통산 500골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스포츠 서봉주 기자입니다. 전반 21분 2대1 패스로 수비진을 허문 호날두가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첫 골을 신고합니다. 사우디 이적 후 첫 필드골에 특유의 호우 세레머니로 자축합니다. 20분 뒤는 오른발 슈팅으로 두 번째 골. 후반 8분에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8분 뒤 호날두는 팀의 4번째 골을 안겼고 알라사르는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호날두는 프로리그 통산 503억 골을 기록했고 알라사르는 리그 1위를 지켰습니다. 토트넘 사령탑 콘테가 훈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담낭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콘테를 반기면서도 2달 결장 요리스에 이어 측면 요원 비수마의 수술 소식이 전해져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날쌘 도리 초리치가 절묘한 플레이로 상대를 농락합니다. 초리치는 손쉽게 승리하며 몽펠리어 오픈 8강에 올랐습니다. YTN 서동국입니다. 프로탁구리그 여자부에서 신유빈이 전승 행진을 이어가며 대한항공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5일 프로리그에 지각 데뷔한 신유빈은 어제 마사회전에서 상대 에이스 최효주, 수비수 서효원의 1승을 거둬 4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자부 한국거래소는 안재현이 최강 장우진을 잡는 등 2점을 올려 상무를 제압했습니다. 한참을 뭐로 하지? 고객급인 발생 AI 거래망 출동! 고객 분석 시스템 엄청난 다양한 상품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제품을 찾는다. 한종물 고역 기프트 아버지! 세상 모든 아버지를 보람상조가 응원합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인다면 놀라움이 아니다. 어디서나.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지휘자 리디아 카르를 그린 영화입니다. 무대 위의 지휘자이자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권력자로서 케이트 블란쳇의 열연이 기대를 모으는 작품. 생각해보세요. 트리식으로 거의 40차례 무슨 뭐 성남 시청 바로 약간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오늘 사법부의 판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소 허술한 기소를 했다. 결국 검찰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잣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민심들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이번에 너무 물론 판단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김건희 여사나 곽성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다르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 검찰에 대한 포커싱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검찰 독재이고 검찰 독재 위에 대통령이 있다. 검찰 출신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고자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약식 폴 하나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그 곽상도 의원 판결을 언급을 했는데 일단 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판결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5분의 의견부터 이거 납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납득할 수 있다, 딱 두 가지로 해서 납득할 수 있다 혹시 계세요? 네.
뭐 예상한 바입니다. 아니 저는 있습니다. 납득할 수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판결문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저는 뭐 납득할 수 없다면 그리고 뭐 아마 그 대답에 아마 최영욱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이유는 1번 재판부가 정말로 너무 법논리만 충실했다. 2번 검찰이 아예 수사를 좀 덜했다. 수사가 부실했다. 어느 쪽인지. 자, 재판부다. 거수. 근본? 아니, 저는 검찰. 2번 검찰이 부실했다. 다 검찰. 네, 검찰. 뭐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한 말이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아까 손 드셨으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 원래 한 조직인데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저는 두 개의 검찰 조직이 있다가요. 네. 하나는 이제 윤석열 사단, 아하. 그다음에 하나는 전 정권의 문재인 사단. 이게 두 개의 완전히 검찰이 두 쪽으로 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곽상도의 수사는 누가 있느냐? 그 전 정권 때 그때 이정수 검사장, 네. 그다음에 김태훈 사차장 이런 이제 그 전 정권의 팀이 그때 곽상도에는 야당입니다. 네. 야당 의원을 먼저 권순일 대법관이나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은 제쳐두고 네.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곽상도를 먼저 타겟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부실하게 된 거예요. 네. 전 정권의 검찰이 수사 능력이 없어요. 김태훈 차장이 특수통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수사는 윤석열 사단이 잘하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